고등학교 화학 1 어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원자 얘기하면서 원자의 경향성들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러이런 결합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결합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분자의 구조 그리고 성질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분자의 구조를 얘기하기 위해선 우리가 루이스 점자 점식 혹은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을 한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원소 기호 주위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여 나타내는 식입니다. 원소 기호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 최대 2개의 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자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이루는 공유 전자쌍과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 모두 표시하죠. 자, 보시다시피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건 네, 이온 그리고 이온은 양이온은 점 표시를 하지 않고요.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와 얻은 전자를 모두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합선으로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죠. 옆에 염화수소가 있네요. 수소는 염소랑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중에 비공유 전자쌍은 또 생략할 수 있죠.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 삼중 결합이네요. 네. 공유 전자쌍이 3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입니다. 역시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할 수 있죠. 자, 이온. 나트륨의 경우에는 양이온 점 표시를 하지 않네요. 왜냐? 나트륨은 최각 전자가 없죠.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은 최각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염소로 갔잖아요. 그래서 점 표시를 하지 않고요.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 플러스 얻은 전자까지 모두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네요. 산소랑 탄소 이중 결합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2개씩이에요. 양측에 2개씩. 그리고 또 비공유 전자쌍은 역시 생략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전자쌍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반발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반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 경우가 가장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마지막으로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크기가 큽니다. 전자쌍의 배열이라 하면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전자쌍이 있느냐, 비공유 전자쌍이냐, 공유 전자쌍이냐, 그게 몇 개가 있느냐 등에 따라서 전자쌍 배열이 달라져요. 반발력을 최소로 하면서 배열하게 되죠. 서로 반발해서 멀리 떨어지는데 멀리 떨어짐으로써 이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곳, 거기에 배열되게 되는 겁니다. 분자나 이온에서 중심 원자의 원자 핵과 중심 원자와 공유 결합한 원자의 원자 핵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내각, 우리가 이걸 결합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자쌍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이제 그릴 거고요. 그때 결합각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분자 구조를 예측한다고 하면 먼저 분자의 루이스 점자 점칙을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를 세어봅니다. 그리고 이를 전자쌍 반발 이온에 대입하여서 전자쌍의 배열을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만을 고려해서 분자 구조도 예측하고요.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합각까지, 결합각이 얼마나 벌어질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죠.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그 결과들을 보자고요. 먼저 결합된 원자가 2개입니다. 결합된 원자가 2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예요. 2개. 자, 베릴륨을 중심으로 양쪽에 플로우린이 있어요. 2개가 있네요. 중심 원자만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공유 전자쌍, 즉 결합된 원자가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 없습니다. 즉 공유 전자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만의 반발력만 있겠네요. 그 경우 가장 반발력이 최소가 될 때, 가장 멀리 떨어질 때 180도 직선 모양이 될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혹은 한쪽만 삼중결합인 경우도 똑같아요. 결국에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그래서 다 모두 직선형입니다. 자, 결합된 원자 수가 3개예요. 붕소를 중심으로 염소가 3개가 되어 있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엔 산소, 그리고 한쪽에는 수소 원자들이 붙어 있어요. 역시 비공유 전자쌍은 없네요. 붕소와 탄소 모두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이때 제일 멀어지는 방법은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삼각형의 양 꼭지점에 이 원자들, 중심 원자를 삼각형의 중심을 하여서 꼭지점에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원자, 중심 원자 빼고 나머지가 같은 원자일 때는 이게 멀어지면서 120도, 딱 120도를 갖게 되는데, 한쪽이 다른 원자인 경우에는 120도가 되지 않아요. 네. 한쪽 원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때 나중에 이따가 극성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전자가 쏠리는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20도, 항상 120도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평면 삼각형 모양이 되겠고요. 자, 결합된 원자 수가 4개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염소, 한쪽에는 수소들이 결합되어 있네요. 비공유 전자쌍은 역시 없는 경우예요. 모든 곳이 다 같습니다. 19.5도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게 되겠고요. 한쪽만 모양이 다릅니다. 혹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결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면체 모양, 한쪽이 또 찌그러졌기 때문에 완전한 정사면체가 되지 않고 사면체 모양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요. 결합된 원자가 3개입니다. 질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3개만 연결돼 있고 3개만 결합돼 있고요. 한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는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만 봤는데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그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큽니다. 더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원래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결합된 원자 수가 4개가 있을 때, 팔이 4개가 결합했을 때, 그때 정사면체 혹은 사면체 모양이었지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버렸어요. 네. 삼각불 모양이라고 하는데, 삼각불형이라고 하는데요. 더 결합각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정사면체에서 109.5도였다면 더 얘가 반발하면서 더 벌어지면서 그 수소와 수소,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를 연결하는 선, 그리고 질소와 수소를 연결하는 선, 이때 이 간격이 107도 더 줄어들게 돼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산소 이온을 중심으로 수소 이온 2개,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자꾸 이온이라고 하네요.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해 있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2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크고, 그건 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죠. 굽어버린 모양, 구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그 산소와 수소 연결한 선, 산소와 수소 연결한 선, 이 둘의 간격, 결합각은 더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극성도 또 얘기해 볼 텐데요. 이 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결합을 형성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겨요. 그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폴링은 전기 음성도 가장 큰 플루오린의 값을 4.0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수치를 계산해 봤죠. 18족 원소는 전기 음성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걔네는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같은 족인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족이다.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덜 끌어당겨요. 하지만 같은 족이라면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네. 원자번호 같은 족인데 원자번호가 커진다. 네. 같은 전자껍질 갖고 있으면서 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같은 주기인데 원자 번호가 커진다. 전자 껍질이 더 커진다는 거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성을 더 세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서 큰 원자가 부분적인 음전화, 그리고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면서 이게 극을 띠게 되는 결합을 말해요. 이때 이 전하를 띠는 것,
부분적으로 하나의 분자에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것 우리가 이거 쌍극자라고 얘기하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 전하의 크기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로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쌍극자 모멘트들이 서로 계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극성 고응결합은 같은 원소 원자 사이 고응결합과 전기 음성도 같아서 부분적 전하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좀 더 다음 컷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극성 고응결합, 무극성 고응결합. 조금 말을 달리 했네요. 네. 지금 극성 고응결합과 극성 분자를 제가 지금 조금 말을 좀 섞어가지고 극성 고응결합 이렇게 전하를 띠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게 되고요. 무극성 고응결합은 같은 원소 원자 사이의 고응결합으로서 전기음성도 같아서 부분적인 전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성 고응결합에서도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극성 분자인데요. 무극성 고응결합인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즉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경우, 혹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더라도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구조가 대칭이라서 서로 상쇄되는 경우, 이럴 때 무극성 분자가 돼요. 염소 분자, 같은 원자끼리죠. 서로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는 애가 없어요. 무극성 고응결합이어서 무극성 분자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얘가 지금 평면형이죠. 양쪽에서 180도 결합각을 이루면서 대칭이에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됩니다. 합이 상쇄됩니다. 극성 분자 구조가 대칭이 아니고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분자예요. 플로홀이란 수소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HF. 갑자기 이름을 또 말하려고 하면 또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도록 HF 불화수소라고 얘기하네요. 저거를 옛날에는 불수라고 얘기했죠. 플로린을 불수라고 얘기해가지고 불화수소라고 일단 선생님은 좀 찾아지긴 하는데, 네,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이 플로린은 가장 높다고 했죠. 아까 이 전기 음성도가 높은 쪽으로 공유전자쌍에 끌릴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게 되고요. 구조가 대칭이 아닙니다. 구분형.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요. 상쇄되지 않아요. 자,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 용매에, 부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황산구리는 물에 잘 녹고요. 아이오딘은 사염화탄소에 잘 녹습니다. 그 구조들을 보시면 얘네가 대칭인지 혹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극성 물질은 분자량 비슷한 무극성 분자보다도 분자강 인력이 높아요.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인력이 높고요. 끓는 점이 높습니다. 기체 상태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이 극쪽, 플러스 극쪽으로 양전화 부분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배열되게 되고요. 대전체를 극성 물질이 물에 가까이 하게 되면 물은 대전체에 끌리게 되죠. 왜냐? 물은 극성 분자예요. 부분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부분적으로 음전화와 부분적으로 양전화가 있어요. 그때 양전화, 음전화가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쪽이 가까워지려고 배열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대전체 갖다 대면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쪽이 가까이 가려고 또 쏠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이 대전체에 가까워지면 달리 말하면 대전체가 물에 가까워지면 물은 대전체에 끌리게 되죠. 왜? 전기적 성질 때문에. 극성 분자가 전기장에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이 플러스 극 쪽으로, 양전화 부분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배열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정말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어렵겠지만 또 특히나 그 구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들, 전기적 성질도 알아봤어요. 극성 공결합, 무극성 공결합,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중간에 선생님도 약간 용어가 헷갈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잘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이 원자들, 분자들의 구조를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제 분자들이 바뀝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반응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어떤 반응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구조를 보는 것도 있고요. 차근차근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1 그렇다면 다음 시간엔 어디부터 볼까요?